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파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채굴하고 있는 희망을 가지고 있는 우리 파이코인, 앞으로 암호화폐 세계가 어떻게 바뀌어 나갈지 이와 관련된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제가 기대하는 파이코인의 가치는 한 10억 정도는 돼야만 그래도 잘했다는 얘기를 들을 것 아니냐 해서 이제 10억 이상이라는 이런 표현을 썼는 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가지고 생각보다는 구독자도 새로 이제 들어오시고 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우리가 몇 년간 이렇게 고생하면서 매일같이 채굴하고 여러 가지 이제 유틸리티 보너스를 위해서 노력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파이코인에 대해서 소개하고 하는 이 커뮤니티의 활성화에 기여하면서 그 정도는 해야만 되겠다 하는 저희 희망사항을 말씀드렸지. 댓글에 이제 그러면 원파이님은 파이코인을 몇 개나 가지고 있습니까? 라는 걸 자꾸 얘기하길래 이 온라인 SNS 상에서는 코인 몇 개다는 얘기를 가능하면 안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제가 언급을 할 수는 없는데, 저는 그 정도 될 때까지 계속 채굴을 할 거다는 저희 값어치를 말씀드렸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서 그때 영상에서 이제 XRP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격이 급등하고 등등 할 그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뭐 수익도 올리고 하는 이런 것들을 보고 경험을 가지고 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코인 얘기는 잘 하지 않았는데, 제가 혹시나 만일에 이제 경험 삼아 코인 투자를 하더라도 최소한 이것은 조심해야 된다고 하면서 패닉셀은 하지 말자. 그리고 호모 매수는 가능하면 안 하는 게 좋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이제 그 바이더 디빌에서 이제 가장 쌀 때 살 수 있으면 더 좋고 가장 비쌀 때 팔 수 있으면 더 좋다. 뭐 이런 당연한 얘기지만은 패닉셀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엊그저께 갑자기 계엄령 발령을 하는 걸 보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뭐 페이크 뉴스인가 하면서 막 뒤져봤는데 페이크 뉴스는 아니더라고요. 그러면서 가장 먼저 제가 들어가 본 게, 저는 이제 빗썸을 주로 이제 들여다보다 보니까 빗썸을 들어가 보니까 가격이 엄청나게 쭉쭉쭉쭉쭉 빠지는 걸 보고, 야, 이게 상당히 큰 변화가 있겠구나 라고 느껴서 조금 있으니까 금방 이제 더 이상 거래를 할 수 없도록 폐쇄를 시켰던 걸 보고 뭐 그나마 다행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때 좀 더 살려고 하는데 왜 기회를 안 주지 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이제 얘기가 될 수 있는데, 나중에 이제 알려졌던 것들을 보면은 업비트 상에서 엄청난 많은 고래들이 USDT를 입금을 하고 XRP를 많이 사갔다는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어서, 신규자들은 샀다가 엄청나게 빠지니까 견딜 수가 없어서 패닉셀을 한 분도 많을 텐데, 결국은 챙기는 것은 고래들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항상 암호화폐 세계에서 호모가 일어날 수 있고 하는 이런 것들은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한마디만 툭 던지면 가격이 떨어질 때 그 사람들을 챙기고 하는 것이 암호화폐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파이코인이 앞으로 오픈넷 가서 상장이 되고 할 때 어떤 변화가 올지를 모르니까 이런 것들도 예의주시해 보면서 경험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했던 말이 미국의 35조 달러나 되는 부채를 비트코인으로 갚겠다 하는 이런 뉴스가 나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기억이 날 텐데, 그거 어떻게 비트코인으로 그걸 갚는다는 뜻인가? 미국은 기축통화로서 달러를 가지고 있는 나라니까 어떤 방법으로든지 가능하면 할 수 있겠구나 라고 이제 막연하게 생각했는데, 가면 갈수록 그 트럼프 진영의 사람들이 모여들고 정말 하는 걸 보고, 야, 불가능한 거는 아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트럼프가 브릭스에 있는 나라가 탈달러를 하는 이런 모양을 자꾸 지켜보면서 앞으로
탈달러를 하면은 미국하고 거래를 안 할 생각을 하라 하면서 협박성 메시지를 이제 X에 날리는 걸 제가 보면서 거기에 이제 많은 댓글들이 나와 있는데 저 댓글을 중심으로 잠깐 설명을 좀 드려보면은 브릭스하고 달러 사이의 XRP를 브릿지 통화로 사용한다면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솔루션을 제시하는 분도 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많이 얘기가 저도 그동안 많이 했습니다. XRP는 $10,000에 디자인되어 있다. 미국이 만일에 XRP를 어떤 방법으로 활용하든지 하면은 XRP가 $10,000에 디자인되어 있는 만큼 미국의 부채는 XRP를 토대로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또 댓글 하나 나온 것이 상당히 재미있는 내용이 돼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언급을 드리면은 미국의 지배력은 세계적 준비 통화로 되돌린 후에 연방준비제도를 없애야만 된다. 이 연방준비제도, 소위 연준이라는 것 때문에 문제가 많다. 우리가 스스로 인수한 통화에 왜 빌리고 이자를 지불해야만 되는가? 이렇게 해서 중앙은행 카르텔을 빨리 종식시켜야만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연방준비제도를 빨리 종식시키라. 이와 같은 얘기들은 옛날부터 쭉 나왔던 얘기들인데 새삼스럽지가 않는데 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은 요즘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 도지, 일론 머스크하고 그 비벡 라마스와이가 이끌고 있는 도지에서 앞으로 2026년 7월 4일을 못 박아놓고 앞으로 거의 한 2년 가까이를 미국을 어떻게 바꿔 나가려고 하는가 하는 그런 내용들을 저도 많이 이제 공부를 해오면서 이런 것들도 가능하도록 하려는가 이 궁금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이번 주에 국회에서 앞으로 도지 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 정부 효율부라고 이름 붙였던 그 디파트먼트가 어떤 일을 하시다는 것을 국회에다가 발표를 한다고 하니까 구체적인 내용이 이제 나오겠지만은 이런 쪽에서 뭔가 액션을 취할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한 해보고, 이와 같은 그 코인이 비트코인뿐만 아니고 XRP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미국 부채를 해결하는데 할 수 있는가 하는 것 때문에 제가 몇 개월 전에 여러분들에게 영상에서 한번 소개했던 자료를 다시 한번 가져와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거는 이제 월가의 분석가로 있었던 린다 존스라는 사람이 그 팟캐스트에 나와서 토론하면서 했던 얘기고 그만큼 신뢰가 있을 것 같다 싶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방송했던 그 자료를 다시 한번 가져왔는데 이 양반이 이제 리플이 신흥 금융 시스템의 새로운 연방준비제도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던 연방준비제도를 없애야만 된다고 하는 것 그 몇 개월 전에 이미 리플이 신흥금융 시스템의 새로운 연방준비제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월가 분석가 린다 존스는 리플하고 직접 관계가 안 되는 이런 쪽에서도 그와 같은 것을 내세우고 있다 라면서 린다 존스가 했던 말이 이제 모건 스탠리 부사장이 리플은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의 시장 초기와 같다 하는 얘기를 언급을 했던 것만 언론에 상당히 부각이 됐던 적이 있었는데 저는 이제 그것보다는 그 신흥금융 시스템의 새로운 연방준비제도가 될 것이다라고 했던 게 상당히 관심이 있었습니다. 브릭스 연합이 미국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은행과 세계를 지배하는 단일 통화의 지배에 반대한다고 하는 주장을 했습니다. 소위 말해서 연준이 있어서 중앙은행을 통해서 달러를 마구 찍어내고 있으니까 다른 나라에서는 그 달러를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저거를 우리는 신뢰를 못하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한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브릭스 연합이 미국 달러를 통한 세계 경제의 연방준비제도의 통제에 반대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놓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이나 다른 자산의 미국 통화가 등장할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이제 달러는 금본위 제도로 있을 때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금이나 다른 자산의 미국 통화 등장을 기대하면서 달러에 의존하고 있는 법정 통화 은행 시스템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달러라는 법정 통화에만 의존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에서 벗어나서 다른 시스템으로 바꿔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리플이 새로운 연방준비제도가 되지 않느냐라고 이제 얘기를 했던 겁니다. 저는 구체적으로 이제 리플이 몇 개가 되고 그것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야 이런 것들보다는, 야, 이렇게 하나의 그 개인 파브릭에서 만들었던 코인 자체를 미국 연방준비제도 역할을 할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만 해도 상당히 큰 발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미국 회사인 리플이 XRP 레저 블록체인으로 이런 새로운 시스템의 최전선에 있다. 새로운 합계 시스템은 책임감 없이 운영될 수 없다고 설명하면서, 비트코인은 창립자들은 가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 발생 시 중앙연락처도 없고 이러니까 해결하기가 어려운 것들을 강조를 하면서, 중앙은행 관리하는 신뢰 기반 시스템에서 투명성을 특징으로 하는 진실 기반 시스템으로 나가야 되는데, 궁극적으로 이 분석하는 린다 존슨은 다양한 금융 시스템이 XRP 레저에서 운영되는 병렬 시스템이 출현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어쨌든 이 XRP 레저를 통한 이런 금융 시스템을 기대하면서 연방준비제도 역할까지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러면서 미국 부채를 해결하기 위한 것은 비트코인보다도 XRP가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얘기를 했길래, 여러분들이 항상 제가 얘기한 것처럼 XRP하고 스텔라하고 파이코인은 같은 뿌리를 두고 있으니까 얼마나 변화가 있을지 큰 기대를, 이런 신뢰를 하니까 제가 여러분께 이런 말씀 저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지금부터는 코인베이스의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물론 코인베이스가 그 암스트롱이 이 암호화폐계를 엄청나게 많이 이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저도 이제 A16Z의 그 마크 안데르슨하고 코인베이스하고를 지난번 영상에서 많이 강조를 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었는데, 이게 코인베이스가 최근에 이제 애플페이를 통해서 몇 초 만에 피아트 머니에서 법정화폐에서 이제 크립토로 바꿀 수 있는 이런 온램프를 구축했다고 이제 소개가 나와 있어서 관심을 가져봤습니다. 가장 그 쉬운 도구인 코인베이스 온램프. 램프는 고속도로에 올라가는 걸 우리가 램프라고 그러는데, 제가 온램프는 암호화폐 고속도로로 올라타기 위한 온램프고, 암호화폐 세계에서 이제 기존 세계로 내려올라오면 업램프라고 해서 타기 위해서는 우리가 법정화폐를 가지고 그 암호화폐로 바꾸야만 거기에서 이제 암호화폐 생태계에서 활용이 된다. 이런 온램프, 업램프를 코인베이스에서 쉽게 할 수 있도록 그 애플페이를 통해서, 그게 문샷 앱을 통해서 쉽게 구매가 되도록 했다고 해서 그것을 코인베이스에서 이제 애플페이하고 이런 앱을 구축했다는 것을 아나운스를 하고 있었고, 이거는 이제 KYC가 필요하다. KYC가 필요한 그런 쪽에서 구매가 되도록 하기 때문에 KYC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언급을 했다 하는 말씀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코인베이스 CEO가 앞으로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제 크립토 하루가 될지 어떨지 모르지만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코인베이스의 이제 브라이언 암스트롱이 했던 말이, 미국 SC 전 직원을 고용한 로펌과는 협업을 중단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로펌이 참고로 이제 밀뱅크라는 건데, 밀뱅크하고 뭐 우리는 전혀 모르지만은 이 로펌 밀뱅크에서 최근에 그루비알 그레알이라는 옛날 SC에 있을 때 사무총장 역할을 하면서 엄청난 악역을 했던 친구 중에 하나라서 제가 여러분들께 야, SC 안에 저런 놈이 있으니까 이렇게 집행 조처를 취하고 한다고 하는 그런 것들 영상에 한번 소개했던 적이 있는데, 인도 친구인데 뭐 인상은 상당히 뭐 나쁘진 않는데 엄청나게 그런 나쁜 역할을 했는데, 이게 뭐 조지아 주가 어디 주의 검찰총장 출신이더라고요. 왜 이렇게 집행 조치를 하는가 하는 것 중에 뭐 어떤 면에서는 괘씸죄 같은 이런 느낌을, 자기들이 SC를 다루는 그 중소기업 이런 벤처 회사를 마치 쫄로 보고 대화하는 걸 보고, 야, 이 친구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암스트롱이 그 전 집행자로 있는 그레아를 채택한 로펌 밀뱅크하고는 코인베이스하고는 협업을 안 하겠다. 이거는 하나의 이제 이렇게 SC에 새로운 사람이 이제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서 나왔던 사람들을 로펌에서 앞으로 가능하면 안 받았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메시지를 남기기 위해서 이제 X에 올린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규제 방법도 정해지지 않으면서 무조건 암호화폐 산업을 공격했던 이런 자들을 왜 코인베이스가 협업을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했던 걸 보고 저도 뭐 그게 타당하다, 저는 그런 생각이 우선 들었습니다. SC 위원장으로 이제 새로운 사람을 누구를 할 것인가라고 해서 지난번에 영상에서는 존 디턴이라는 친구가 추천했다는 그 애킨스를 면접을 했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 친구가 아마 지명이 됐던 것 같아요. 이 친구가 지명된 것들 하면서 이 존 디턴이 했던 말이 저도 이제 관심을 가졌던 이유가, 도지를 이끌 일론 머스크하고 비벡 라마스와이하고 협력이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이분이 SC 원장으로 갔으니까 이 암호화폐 세계를 친암호화폐계에 있는 그 비벡하고 일론 머스크하고 어떤 방법으로 이 미국을 이끌어 갈 것인가가 기대를 안 할 수가 없어서 제가 이 얘기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한번 들어봅니다. 지난번에 코인베이스 임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블록체인 1억 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온보딩 프로세스를 개선해야 된다. 온보딩을 개선하지 않으면은 암호화폐 세계에 접근하기가 쉽지 않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던데, 이 사용자 친화적인 온보딩 프로세스를 마련해야 되는데 이것을 빨리 마련해야 된다는 걸 강조를 하면서, 이 복잡한 단계를 거쳐 만드는 월렛과 거래 수수료, 그 네트워크에서 거래를 위한 토큰 구매 등 초보자가 블록체인에 발을 디디들이는 과정이 쉽지 않다. 이걸 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하고 이제 문제 제기를 했던 그 이후에 상당히 쉽게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고 있지만은 아직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마스터카드인가 비자카드인가 이런 쪽에서는 코인 거래를 하면서 내가 만약에 이더럼을 보내고 받고 할 때는 수수료를 이더럼을 내야만 됐기 때문에 내가 이더럼을 몽땅 다 팔려고 그러면 안 되니까 얼마만치는 이더럼의 어떤 수수료를 남겨놔야만 그걸 보내고 있다, 이런 상당히 이제 코인 했던 사람은 불편한데, 그런 걸 없애기 위해서 다른 돈으로도 수수료를 낼 수 있게 좀 하겠다, 이런 뉴스가 있어서 뭐 앞으로 좀 편리할 수도 있겠다, 이런 걸 한번 제가 기사 본 적이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복잡한 단계를 좀 더 쉽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재밌고 기술적이지만은 암호화폐처럼 느껴지지 않는 대중적인 앱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제가 이 얘기를 할 때 바로 우리 파이 브라우저가 암호화폐처럼 느껴지지 않는 파이 브라우저, 이런 것들이 앞으로 앱
접근성을 상당히 높일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래서 이제 파이 브라우저를 제가 한번 여러분들께 우리가 앞으로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것이, 이렇게 세계 암호화폐 시장은 상당히 확대되어 가고 있는데, 이런 암호화폐 세계 접근성이 상당히 어려워지는 것을 이 파이 브라우저라는 이 앱을 통해서 온보딩이 가능하게, 온램프, 오프램프의 기능을 넣는 앱들이 좀 들어서고 한다면은 얼마나 편리한 기능으로 사람들이 이 파이 브라우저에만 들어오면은 얼마든지 법정 화폐로 코인도 구매가 가능하고, 그 구매된 코인으로 다른 코인도 거래가 또는 익스체인지도 가능하고, 뭐 여러 가지 편리한 기능들이 있겠구나 하고 이렇게 피부로 느낄 정도가 되려면은 시간이 조금 걸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이드럼의 CEO로 있었던 친구가 만들었던 컨센서스 2024, 이 컨퍼런스에서 했던 말을 제가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하기 위해서, 블록체인과 AI가 주도하는 머신 이코노미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글로벌 GDP가 4조 달러로 성장하고 암호화폐는 시총 10배 정도 커질 것이다. 이렇게 이제 블록체인과 AI가 주도하는 머신 이코노미를 언급을 합니다. 이렇게 암호화폐를 뒷받침하는 블록체인 기술과 인공지능이 금융시장의 변화를 가져올 것 아니냐라고 하면서, 머신러닝을 통해서 이제 KYC를 한다든가 주거 공간, 뭐 장바구니, 엔터테인먼트, 의료, 미디어 모든 곳에 이제 AI가 로봇으로 작동을 하게 될 테니까, 거기에 구매와 관련되는 것들은 블록체인을 통한 암호화폐가 등장을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는 암호화폐가 앞으로 몇 년 내에 일상으로 바뀔 것 같다. 이러면서 AI 에이전트, 지금까지는 챗 GPT를 중심으로 얘기하던 것이 이제 AI 에이전트 얘기가 좀 더 내년부터는 나올 수 있도록 하고, 이 자신이 인지한 내용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 최종의 성과와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AI 에이전트라,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고 있는데, 알아서 행동하는 생성형 AI의 다음 단계가 바로 이제 AI 에이전트로서, 알아서 음식도 주문하고 배달하는 것도 하게 하고, 업무하다가 막히면은 웹사이트를 찾아서 스스로 해결하는 이런 AI 에이전트가 우리에게 다가온다. 뭐 AI 에이전트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뭐가 의미가 있느냐? 저는 블록체인을 기반하는 암호화폐를 토대로 해야만 구매가 가능한 이런 시대니까, 앞으로 암호화폐가 일상으로 돌아와서 활용하게 될 테니까, 그때쯤 가면은 우리 파이코인의 값어치와 호용성은 얼마가 될 것인가, 그런 차원에서 이제 여러 가지 여러분들께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오늘도 우리 파이코인 채굴하는 여러분들하고 미래 우리에게 다가올 그런 암호화폐 세계에 파이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기대하면서 영상을 찍었습니다.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오늘 영상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